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전망대 박종환입니다. 이번 주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팬덤 뉴스와 국민의힘, 국민의당 통합 문제가 삐걱거리는 안철수 대표 문제, 그리고 유곽에서 망설이고 있는 윤석열 총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불꽃 튀는 레이스 각축전, 끝으로 전북 익산의 뜨거운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박종환 TV 방송 구독을 돕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 아래 빨간 글씨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2030 젊은 청년들이 정치판을 엎어버린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 시사전망대에서 바라본 이준석 대표는 1985년생, 우리 나이로 36살입니다.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 경제학 컴퓨터 과학과를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10여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젊은 청년 정치인으로 스카웃됐습니다. 이분이 스카웃되고 나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을 거쳐서 서울 노원구에서 국회의원 내리 3번을 도전했습니다마는 3번 다 낙선했습니다. 저도 16대 때 국회의원 도전해서 낙선했지만은 국회의원에 도전해서 낙선한 정치인은 최소한 정치 2단은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3번 떨어졌으니까 2단 곱하기 3, 2, 3은 6, 정치 6단입니다. 대단한 노하우가 있는 이준석 대표입니다. 그 이준석 대표를 요즘 각종 뉴스 메이커로서 보면은 그 일정을 소화시키는 걸 보면 아주 대단해요. 그 김부겸 국무총리도 만나고 박병석 국회의장도 만나고 송영길 그 대표도 만나고 이철이 청와대 정무수석도 만나고 큰 삼촌 같은 분들, 아버지 같은 분들 만나서 이게 대화하는 거 보면은 아주 좀 대견스럽습니다. 그 이준석 당 대표의 그 국가 의전을 보니까 국가 의전 8위더라고요. 8위. 대통령이 첫 번째고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여당 대표 이준석 야당 대표, 국가의전 소리가 8위예요. 36세 젊은 대표가. 또 젊은 대표가 되고 나서 많은 그 정치 성향을,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해서 저도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당 대표 되자마자 대전 현충원에 가서 천안함 그 희생자 모욕에 가서 참배를 하고 유가족들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저도 가슴이 찡했습니다. 또 곧바로 또 광주에 가서 사고 현장에 가서 시민들과 또 소통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은 타고난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이준석 대표가
대표가 되고 나서 그 불과 한 15일 전후 사이에 국민의힘의 당원인 그 접수가 2만 3천 명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이 언론 보도가 있어요. 무려 보름 사이에. 또 우리 호남은 또 그 민주당의 텃밭 아닙니까? 그 전북에서 그 소식을 보니까 한 달에 5명 국민의힘 입당하기도 힘드는데 무려 130명이 당원을 입당했다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또 그에 또 부응하기 위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준석 당대표가 지난번 광주 방문에 의해서 전북을 방문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전북을 방문해서 새만금 투어 현장도 가서 보고 또 새만금 현장에 가서 새만금 동서 남북도로 현장에서 새만금의 비전을 들어보고 또 곧바로 군산으로 이동해서 군산형 일자리 국가 수소 산단 기업 현장에 그 점검을 또 통해서 현황 보고를 또 받고 또 곧바로 또 전주로 이동해서 전북 철도 현황, 요즘 그 전북에서 도민들이 불만이 많은 제4차 국가 철도 계획, 교통망 계획, 이것이 전북에서 도민들이 정부에 요청한 것들이 다 캔슬되고 다 예산이 책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전주에 와서 또 전북 도민의 또 소리를 듣고 청취를 하고 국민의힘의 정책에 반영시키겠다는 그 의지를 갖고 있는 걸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서진 정책, 호남 정책의 배려 앞으로 기대가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민주당에서는 과연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지금 민주당에서 이준석 당 대표를 맞이하는 걸 보고 지금 깜짝 놀라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께서 최근에 만나서 그 상설협의체, 여야 상설협의체를 제안을 했습니다. 또 기꺼이 또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도 여야 상설협의체도 곧바로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그 호남 방문 이어서 정세균 총리께서 경제 대통령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께서 곧바로 이낙연, 이재명 그 후보들도 출마 선언을 하겠지만은 요즘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이 준석 당대표의 출연을 보고 젊은 청년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요새 속된 말로 많은 변화를 좀 가지고 있어요. 이낙연 대표는 컴퓨터 게임을 또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정세균 총리는 청바지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청년 세대의 그 흉내를 내고 있는데 이렇다고 해서 젊은 청년 세대들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그 정당 지지도를 보니까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29%가 나온 여론조사도 있어요. 물론 여론조사마다
좀 이렇게 차이는 있겠지만은 오차 범위를 훨씬 넘어가는 국민의힘의 이런 것을 보면은 그 국민의힘이 이준석 효과를 대단하게 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민주당 대선 주자들을 하기 전에 제가 잠시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 얘기를 먼저 하나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 대표하고 통합을 하는데 최근에 뭐 당명을 바꾸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몇 번 별의 순간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을 놓치는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가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새 정치를 구현한 안철수 대표가 지난 4월 7일 서울 보궐선거 때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고 그 여론조사에서 뒤치고 있을 때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서울시장을 나온다고 하면은 자기는 양보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는 타임을 놓치고 망설이고 간을 보다가 결국에 오세훈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막판에 오세훈 후보한테 뒤치기를 당해서 서울시장을 뺏겼습니다. 그때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로 서울시장 들어온다면은 양보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타임을 잡았어야 하는데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정치를 좀 멀리를 안 보고 너무나 조급하게 가깝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당대당 통합보다도 우선 안철수 대표가 큰 정치를 하겠다면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국민의힘의 그 의원들과 소통하고 또 지지도 얻어내고 또 정책도 내고 먼저 선점을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준석 대표의 그 향후 문제는 대책은 없는 것인가 있는 것인가 지금 외곽에서 망설이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좀 거품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과 그 여론을 조사를 보면은 오차 범위 안에 있어요. 안에서 서로 주고받고 오는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시간을 너무 망설이고 뜸을 들인다면은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인기도 좀 빠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6월 말이나 7월 초에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입문에 그 자신의 그 발표를 하겠다고는 그런 지금 애정이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것이 윤석열 총장에도 유리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전에 3당 합당은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한 얘기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결국에 민주당, 통일민주당하고 민주공화당 김종필 총재하고
노태우, 김영삼 3당 합당해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 예가 있으니까 윤석열 총장도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국민의 힘에 들어와서 정치 수업도 받고 검증도 받고 자기 정책 소신도 얘기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아까 민주당 대선 후보들 얘기하다가 이렇게 국민의힘 얘기가 좀 들어갔는데, 그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의 그 시각에 벗어나는, 국민들을 상처 주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뽑아내서 실망을 주고 있는데, 뭐 부동산 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한 예로 그 문재인 대통령 2017년 5월 10일 날 그 취임사를 보면은 지금과 얼마나 동떨어지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 기인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은 국민들은 그때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가 정말로 멋지다 했는데, 오늘날 국민들의 시각에 보면은 기인은 불평등하고 과정은 끼리끼리 다 해먹고 결과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멋대로 한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최근의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일조를 한 양정철 씨가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양정철 씨가 뭐라고 말했냐? 문재인을 뛰어넘고 일어서야, 조국을 털어내고 문재인을 뛰어넘고 일어서야 민주당이 재집권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민주당에서도 양정철 씨 얘기를 잘 귀담아 들어야겠습니다. 그 요즘 민주당 그 의원뿐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한 또 대법원장까지도 요새 또 국민들의 또 지탄을 받고 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 뭐 언론에 또 속된 말로 양심을 엿바꿔 먹었다, 이런 소리까지 대법원장이 소리를 듣고 있어요. 예? 김명수 대법원장 코는 피노키오 코다, 거짓말을 잘하는 명수다, 이런 언론에 이렇게 이 정도 들으면, 대법원장이 이 정도 얘기 들으면은 물러가야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은 국민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옵니까? 그 민주당 그 전 대변인이 조상호 전 대변인 또 국민의 또 가슴에 또 소금을 뿌리는 상처를 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 그 천안함 함장이 그 부하들을 바다에 수상시켰다. 아니, 그게 할 소리입니까? 천안함 함장이 부하들을 수상시킨 것입니까? 그게? 지난번 그 2년 전인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천안함 그 현장 천안함 그 무슨 행사에서 천안함에서 희생된 그 노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 그 옷소매를 잡고 천안함이 도대체 누구 소행입니까? 북한의 소행입니까? 누구 소행입니까? 이렇게 물은 그 가슴 아픈 희생자의 그
부모들을 생각해서라도 또 국가를 지키는 그런 국군 장병들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할 소리입니까, 그게? 그 민주당은 더 좀 혼나야겠어요. 그 6.25 참전용사 있지 않습니까? 6.25 참전용사가 연세가 많이 들어서 살아 계시는 분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6.25 참전용사 약값을 지원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약값을 지원을 못한다. 이런 뉴스를 보고 과연 국가가 있는 것인가? 국가의 의무는 무엇이고 집권당의 책무는 무엇인가? 그걸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예, 물론 그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1년뿐이 안 남았지만은 그 1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을 화합시키고 또는 여야의 실현성 있는 정책 협의를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대통령은 여야를 초월해야 합니다. 또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잘 돼야 합니다. 저는 그 점을 강조하고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익산에 뜨거운 감자가 된 익산시 신청사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익산 시청사 문제가 지난 6월 9일 날 익산시의회에서 이명택 그 시의원이 시정 질문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주요 시정 질문의 주요 그 질문 내용은 LH와 그 MOU 맺은 것이 재정 계획이 부실하다. 애매모호하고 현실성도 떨어지고 좀 그러니 이걸 다시 한번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 같아요. 그 당시 6월 9일 날 익산시의회에서 임형택 의원이 주로 말한 내용은 익산시 신청사 건립 사업비가 애당초 480억으로 책정이 됐는데 980억으로 현재 948억으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왜 이렇게 늘어났냐?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또 제기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본방송에서 익산시장 출마를 뛰고 있는 김성중 성장포럼 대표와 또 김대중 전 도의원을 모시고 우리 본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들도 이 신청사 문제로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제가 꼭 정원율 익산시장을 제가 두둔해서 하는 발언은 아닙니다만은 익산시 신청사가 너무나 오래돼서 신청사 건립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신청사 건립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그리고 그 이명택 시의원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뭐 한두 가지 제가 이의를 제기하자면은 LH공사가 국가기관이지만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LH공사가 익산시청사를 무료로 지어준다는 생각은 애당초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익산시 재산 토지를 LH공사에 맡기고 LH공사는 거기서 사업 계획을 짜서 수익을 내서 그 돈으로 익산시 예산과 합쳐서
신청사를 져주는 것이지 LH공사에서 익산 신청사를 무료로 져준다 이런 생각은 뭐 좀 다시 재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정원율 시장이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지만은 우리 이명택 시의원도 그런 면은 좀 간과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그 모 건설회사 그 회장하고 한번 티타임을 가졌는데 요새 건설 사업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인건비 올라가 있지, 또 철근 콘크리트가 철근이 자재값이 30% 이상 올랐답니다. 30%, 40%. 그래서 철근, 또 콘크리트, 인건비, 이게 다 토지비하고 플러스가 돼서 분양가가 설정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막무가내로 분양가가 뭐 1,000만 원이 넘어간다, 높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현실에 맞게 분양가도 책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그 익산 시의회가 민주당이 90%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 익산 시장이 지금 민주당이 아닙니다. 지금 무소속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 그 시장에 어떤 일을 정책을 내세우면 시민들이 볼 때 사사건건 발목 잡기를 한다,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 시의원뿐 아니라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또 못한 건 못했다고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 신청사 문제는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익산의 그 원로들이 좀 이렇게 모여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닥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익산에 원로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원율 시장님도 무작정 밀고 가지 마시고, 또 지난 그 25년 전에 그 익산 군과 이일희 씨가 통합할 때 전임 시장이 그 내세운 그 공약도 있어요. 익산 신청사는 북부권에 건립하겠다는 그런 그 공약도 있으니까 이번에 그 찬성하는 그 패널, 반대하는 패널 이렇게 모여서 정원율 시장님이 시민 대토론회를 한번 열어서, 한 번이 부족하면 두 번이라도 열어서 이 신청사 문제를 시민들이 걱정하고 시민단체나 시의회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문제를 깔끔하게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이 신청사 문제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마시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익산 신청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출직으로 당선된 정치 지도자, 평소 있을 때 겸손하게 소통하고 주민을 섬겨야 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고개를 숙이고 표를 달라고 하는 이중적인 정치 지도자, 인성이 잘못된 후보는 두 번 다시 찍어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바른 선택으로 투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